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키워드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00만 명의 환자, 그리고 노인 10명 중에 1명, 100세 시대 필수 보험. 어떤 보험인지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치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치매 보험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치매에 대비하는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표적 항암이라는 키워드로 최신 암 치료 플랜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시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보험 준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치매 보험은요, 나이가 조금만 있으셔도 가장 많이 찾으시는 보험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 당장 내 노후를 위해서도 치매 보험의 가입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지 잘 보장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질이 좋은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치매는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작년 2020년이 역사상 우리나라 인구가 최초로 감소된 그런 해입니다. 이유는 출산율이 굉장히 감소했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고령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1인당 한 2명의 고령 인구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노후를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이거는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겠죠.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어떤 대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에 해당되는 암을 제끼고 치매가 39.4%, 즉 40%의 분들은 나중에 제발 이 치매만은 걸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도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지게 될까요? 치매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 한 분을 간병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소요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8%나 됩니다. 그리고 7시간에서 10시간을 돌보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37%나 됩니다. 즉 75%의 가족분들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치매 환자 한 분을 위해서 간병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7시간, 10시간을 계속 환자 한 분에 매달려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어떤 사회활동은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분들의 27%가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또 51%는 일하시는 시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가족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타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족이 아닌 누군가 다른 분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해서 간병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간병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1:1 간병인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 매달 그 간병비가 18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고요. 이것을 연간으로 합산했을 때는 매년 2,16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또 만약에 1:1 간병을 하시는 것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뭐 공동 간병인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월 평균 75만 원의 비용이 들고 연간으로 보면 9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료비라든가 생활비를 제외하고 순전히 간병비만을 계산한 비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을 하고 있을까요? 7%, 불과 7%만 당사자, 즉 뭐 치매 환자가 걸리신 그분이 이제 모아두셨던 돈으로 부담을 하고 계시고 15%는 배우자분이 부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8%, 약 80%는 모두 자녀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정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큰 비용을 자녀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치매 환자, 치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중대질환에 걸리신 암이나 혈관질환에 걸리신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생존기간이 그래도 좀 긴 편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생존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치매 진단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은 12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치매 환자로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같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병 비용이 1년에 2,16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뭐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12년 6개월 동안 매년 2,160만 원씩 계속 비용이 나가다 보면 얼마나 되나요? 2억 7천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나중에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치매에 걸렸을 때 혹시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마련해야겠다. 치매 통장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저축을 하시고 모으신다고 해도 2억 7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모으시기에는 그닥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예 포기하신다거나 그러시지 말고 좀 더 실속 있고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치매 보험은요, 진단비와 또 생활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증 진단비, CDR 척도 1점이 됐을 때 300만 원의 진단비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CDR 척도 2점일 경우에는 중등도 진단비로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중증이 되면은
CDR 척도 3점이 되면 중증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중증 진단비로 2천만 원의 비용이 보험금이 나가고요. 이때부터는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 생활비가 뭐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계시는 동안 계속 매달 월별로 꼬박꼬박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만약에 앞서서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년 6개월을 생존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중증까지 합산으로 2천만 원 진단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2년 동안을 지급을 받으신다면은 1억 6,400만 원까지 치매보험 하나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CDR 척도 1점, 2점 들어보기는 많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정도의 증상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를 찾는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분들은 이런 경미한 건망증에 있기 때문에 뭐 CDR 점수가 0점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이 경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런 기억장애가 있을 때 CDR 1점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 3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등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상실,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좀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뭐 2021년인데 내가 뭐 10대, 20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실됐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는 간단한 집안일은 좀 가능하지만 밖에서 정상적인 좀 사회생활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 CDR 2점일 경우에는 앞서서 진단비 1,000만 원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증 CDR 3점일 때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이 유지되고 이때부터는 대소변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중증에서부터는 혼자서 생활하시기 힘들고 이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리고 매월 간병비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생활비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CDR 4.5점까지 이제 뭐 생존에 계시는 동안은 이 생활비가 매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년나 90세 만기고요. 45세 남성과 여성분의 보험료인데요. 남자분 40대에는 5만 원, 여자분도 5만 원대, 그리고 50세 5만 원, 5만 9천 원, 한 6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55세에도 6만 원, 그다음에 7만 원, 그리고 이제 60세는 7만 원, 8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납입이 완료됐을 때 환급률도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노후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어떤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치매 플랜 보험은요, 가입 연령은 30세에서부터 75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내용을 보면 경증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중등도 1,000만 원, 중증은 2천만 원, 여기까지 합산 금액 진단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증에서부터는 매월 100만 원이 평생 지급된다. 뭐 5년, 3년 아닙니다. 평생토록 오래 사신다 해도 부담 없이 매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증 치매 진단 시 중증으로 치매가 진단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납입 면제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보장 내용은 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때 뭐 일찍 사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뭐 한 1년밖에 뭐 생활비를 100만 원씩밖에 안 받았는데 사망을 하셨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3년, 즉 36개월까지는 매달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또 쉽게 죽지도 않고 정말 이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말 행복한 부분도 많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나의 노후,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 만약에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치매가 정말 무섭죠. 내가 치매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도 혹은 가족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질병이니까 참 무서운데 이게 뭐 멀리 있는 질병이라거나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뭐 노인성 질환인 만큼 노후 대비의 필수 보험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경증일 때는 진단비를 받으시고 중증 치매를 진단받았을 땐 그때부터는 내가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고 평생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치매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동안 미뤄오셨던 분들 오늘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딱 한 가지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자,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치매가 너무 심해진 분이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청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질문 좀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것조차도 내가 기억을 못할 때는 어쩌죠?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 가입하실 당시에 지정 대리인을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놓으시면 그분이 이제 대리로 뭐 청구하시고 다 뭐 해주실 수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을 지정해 놓으면은 가족분께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간병비에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더 이상 외면만 하지 마시고 혹시 요즘 좀 깜빡깜빡한다거나 건망증이 의심된다 혹은 치매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한 보험료로 치매 보험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질병이든 미리 내가 아프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아프기 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 플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표적 항암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좀 있어도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암보험 같은데 오늘 좀 특별한 암보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제목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목에다 써놨는데요. 네. 자, 이 제목의 이 알약인데요. 이거는 항암 치료를 할 때 쓰는 알약이에요. 그래서 한 알에 5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약은 이제 매일 계속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먹어야 해요. 치료에 꼭 필요한데 이것을 1년을 먹으면 1,98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약을 만약에 뭐 아나운서님 혹시 이 약을 2년, 3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게 1년에 이 알약만 먹는 게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네. 하셨는데 2, 3년이면은요.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 약을 꼭 먹어야 치료가 된다고 하고 네.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렇다면 뭐 나한테 돈만 있으면 이 약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빚더미에 올라도 일단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런 약을 꼭 먹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약을 먹는 시대에 맞는 보험을 어떤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암이 치료되는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암이 무섭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걸로 맞아요. 좀 두려워하실까요? 아나운서님은 암이 두려운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웠는데 요즘 뭐 다들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나 돈 걱정이 저는 무서워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 자료 여기 옆에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치료에 대한 이제 두려움 어떤 게 가장 많은가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아, 역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가족인데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뭐 심정적으로는 해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할 때 돈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치료 과정에 치료가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약, 비싼 약을 먹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은 경제적인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좀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네.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암의 치료를 할 때 드는 비용이 좀 궁금해요. 얼마나 들어요? 네, 비용 문제. 이제 막연하게 많이 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사실 암 치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치료가 많이 드는 이유는 이제 좋은 병원에 가서 고가의 치료를 받기 원하잖아요. 그쵸. 완치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부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으로 와서 다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 고가의 치료비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딱 정말 치료비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고요. 작게는 2천만 원대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들면은 참 부담스러운데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은 가게 경제가 아무리 좀 안 좋아도 최대한 최신 치료로 좋은 걸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을 하나씩 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암에 걸렸다. 이때는 얼마나 받을까요? 치료비는 이렇게 많이 네. 드는데 제 통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균 치료비가 뭐 연령대로 이제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 내는 금액이 싸니까 치료비가 많기는 한데요. 통계적으로 쭉 봤을 때 평균 치료비는 3천만 원대 이렇게 아. 치료비가 보험금에서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치료비가 드는데 받는 금액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천만 원 정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아마 가장 대부분은-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보통 3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길게 치료를 하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알약만 먹어도 네. 2천만 원에다가 거기에 생활비에 각종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항암 치료가 또 가장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네, 이게 맞아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자, 치료에 이제 항암 치료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딱 암에 걸린다 그러면 치료비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네. 치료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조직 검사를 딱 하고 나면 이 암 세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수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수술은 부위가 어느 만큼 전이가 돼서 잘라내는 방법이 어디를 얼마큼 잘라내느냐, 그게 수술이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는 뭐 수술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러면 항암으로 하는 방법, 줄여서 수술하는 방법 등 이제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의 대부분은 이제 수술은 20% 정도 되고 치료 대부분 80%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항암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수술처럼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항암 치료가 바로 이제 구토를 한다거나 뭐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 주변 세포까지 세포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이기 때문에 힘든 치료를 하게 되는 1세대 항암 치료 대부분 이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세대 항암 치료는 그 주변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딱 암세포 하나만 찾아가서 고기만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서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을 좀 하게 됐어요. 보니까 네. 암세포들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마치 카멜레온 같이 암세포 아닌 일반 세포 뒤에 살짝 숨어요.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얘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네.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제 세 번째 우리 의학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발전한 마지막 항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나쁜 균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 몸에는 나쁜 균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발병을 하지 않는 거는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얘를 계속 잡아먹거든요. 근데 내 몸이 면역세포가 안 좋아지면 균을 못 잡아먹어서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계속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들어와도 계속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요렇게 세 가지까지 있는데 딱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병원형에서 해요. 표적 항암 치료, 암세포 죽이는 것과 면역세포를 같이 쓴다든지 네. 세포를 다 죽이는데 뭐 면역세포를 쓴다든지 종류별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가 좋아질수록 아무래도 치료비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게요. 지금 들고 계신 진단비로 이런 최신 치료에 네. 대한 보장을 좀 대비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알약이 얼마냐면 그게 바로 폐암 치료에 좋은 이레사라는 알약이 한 알에 55,000원이에요. 예. 근데 폐암은 빨리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 4년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치료비와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보통 암 진단비 1억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암 진단비 1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1억의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분, 아까 3천만 원 준비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다 준비하자면 만약에 내가 그냥 암 진단비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만 준비를 해도 50세 남자분 같은 경우에 20년 납하고 갱신 안 했을 때 11만 3천 원.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20년 갱신 상품을 그래서 찾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때 보험료가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5만 1,000원, 5천만 원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억을 준비하려면 너무 많죠.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보험료 예시를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자, 진단비로 준비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비싸고 준비를 네. 안 하자니 그것도 참 막막한데 뭐 그러면 따로 우리가 어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있을까요? 그렇죠. 진단비로만 딱 하기에는 보험료가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요. 네. 사실 암보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적게는 뭐 하나, 많게는 두 개 해서 보통 준비하는 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준비를 하는데 진단비는 이미 있으시다고 보고 네. 그렇다면 저렴하게 보험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 들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있으신 이 보험은 이미 있으신 분들이 암 진단비가 없으신 분 말고 추가로 나는 한 3천만 원인데 조금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랜인데요. 보험은 A사, B사, 보험이 표적항암 치료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암보험인데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중에 가장 보험료 저렴해서 보장이 좋다라는 회사 두 군데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40세, 50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이 안 되거나 10,000원대 초반에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60세에도 2만 원, 많게는 그다음에 작게는 14,000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대에 준비하실 수 있고 가장 위험률이 높은 60세 남자분도 4만 원에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이 보험은 20년마다 갱신인데 표적 항암에 대해서는 네. 10년마다 통계를 봐서 올리는 이제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도 10,000원에서 2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데 이거 추가한다고 보장이 얼마나 커질까 싶기도 한데 네. 보장이 중요하잖아요. 어떨까요? 보장이 중요하죠. 자, 이 보험에 대해서 보장 내용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자, 먼저 A사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 아까 암세포만 가서 죽이는 표적항암, 요거는 굉장히 많은 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식약청이나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승인을 받은 안전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한 번 받을 때 5천만 원 받게 되고 와. 그다음에 이런 항암 치료비 아닌 그냥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래도 2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뭐 어떤 암이든 100만 원을 받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더 비쌌죠. 비싼 이유는 다 있겠죠.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항암 치료가 이제 한 번 딱 5천만 원 받고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지급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유방암이나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호르몬 치료에 대한 약물까지도 보상을 해드린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10,000원, 2만 원 내고 내가 최신 치료 받을 때 네. 5천만 원을 준다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네. A사와 B사의 장점이랑 단점 좀 비교해 주시죠. 네, A사와 B사의 이제 A사의 장점은 일단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리면 납입 면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A사는 저렴하고 좋은데 단점으로서는 재발했을 때 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예. 단점이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재발해도 내년에도 후전에도 그 후년에도 뭐 폐암 같은 경우 4, 5년 걸리는데 그때 매년 500만 원씩 일단 5천만 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암에 걸려서 납입 면제만 걸리는 게 아니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까지 내가 질병에 걸려도 내가 내는 보험료는 납입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리고 재진단 암 200만 원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점, 요걸 단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장이 워낙 커가지고 단점도 단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네. 자, 그래도 최종 원픽을 골라주셔야 돼서 네.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거 준비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B죠. B죠. 네. 보험료는 살짝 비싸요. 2만 원이면. 근데 사실 2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납입을 하면서 호르몬 약물 치료까지 그리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B사를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진단비가 난 뭐 1억 넘게 있고 재발암 진단비까지 다 있어. 난 딱 필요 없고 새로 생긴 표적 항암 치료비만 받고 싶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A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암에 걸리면 나도 참 걱정이 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또 미안한 마음도 커지는데 과연 이 중에 암 진단비 1억 원 준비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암 진단비를 준비하기엔 너무 비싼 그런 플랜에 대해서 추가로 한 2만 원 정도로 5천만 원의 최신 치료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원픽으로 B사 같은 경우에는요. 최신 치료를 받으시고 받은 다음에 요즘 이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재발의 확률도 높아졌잖아요. 재발 시에도 무려 500만 원을 또 준다고 하니까 지금 2만 원 정도가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B플랜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실시간 도움 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남편이 그 친구가 보험 시작했다고 보험을 저도 모르게 어. 가입했더라고요. 예. 그 기존 보험도 깨고 새 거라 제가 걱정이 지금 너무 많이 돼요. 이게 잘 가입한 건지 점검 좀 해주세요. 자, 아무래도 지인분이니까 남편분께서 믿고 좀 네. 의리로 가입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남편이요. 예. 남편분의 나이가 살짝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갑자기 지금 제 나이를 여쭤보는 건지 해가지고 남편분이 40대 맞으실까요? 42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42살이요. 4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아프신 곳 없으시고요? 예. 지금 CI 보험 아픈 데는 가입해 없고요. 두셨어요. 시청자분께서는 CI 보험이 좀 어떤 보험인지 알고 계실까요? 전 사실은 자세히 잘 몰라요. 네, 그럼 오늘 한번 네. 살펴보고 남편분 보험 리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 교보통합 CI 보험 한 건 가입해 두셨고 납입하시는 보험료 20만 원 초반대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지인이 보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보험을 깨고 CI 보험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아내분께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안수연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유, 시청자님 증권 네.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하시는 기간을 보니까 시작 연도가 2016년도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아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 관계 때문에 얘가 정말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그리고 사실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준비했느냐, 또 언제 나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시청자님의 보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경우, 그러니까 내 몸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CI 보험하면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증권을 보니까 이제 주계약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 중대한 질병이나 아니면 수술을 할 경우에 먼저 이제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이 보험은 사실 그 시작한 보험이 2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 상황을 보면은 좀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20년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 몸 상태가 많이 아파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의료 상황은 어떨까요? 요즘은 정말 의료기기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어떤 예측되는 질병까지 찾아내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정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사망 말고도 또 그 특약을 보시면 80세 만기예요. 그리고 안에 내용 보니까 실손보험도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아플 때 어디를 제일 먼저 하시나요? 저는 그냥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그냥 검사 받아요. 그렇죠.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아프면 병원부터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온갖 검사를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할 보험은 의료 실손보험입니다. 의료 실손보험은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실손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실까요?
사실 저는 그 혈관 쪽이 되게 걱정이 돼요. 아, 혈관 예. 쪽이요. 네, 맞습니다. 요즘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30대 분들부터 이제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혈관 당연히 걱정되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몸소 느낀 건데요. 장례식장을 가면은요, 대부분이 사망 원인이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실손보험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의료 실손보험 다음에는요, 저는 암이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는 암을 한번 준비하시면 어떨까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거는요, 내가 나중에 어떤 암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기본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추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암이 어떤 암인지 아세요, 시청자님? 뭐 저희 가족력도 있고 위쪽이 저는 제일 걱정돼요. 아,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 남녀 통틀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에요. 하지만 위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서 준비가 되고요. 뭐 11담이라든지 16담 이런 데서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족력이 위암이시라면 일반암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걱정되는 암. 사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대장 쪽 암도 많이 발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 암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일반암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입원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잖아요, 시청자님.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이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혹시나 암이 생긴다, 아니면 젊었을 때 암이 생긴다 하면 요즘의 의료 환경에서는 입원비보다는 통원비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맞아, 시청자님 같은 경우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저는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세요. 서울이면 좀 다행이시네요.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할 목적이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입원보다는 이제 통원이 많기 때문에 앞서 그 표적항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통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받을 때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통원비, 그러니까 병원 근처에 숙박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환경은 입원비보다는 통원비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보험과 일반암 진단금과 그리고 걱정되는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대장 쪽 이렇게 많이 걸리는 암을 추가로 보장받으시고요. 통원비를 추가하시고 지금 표적 항암 같이 이제 아까 의료 기술이 발달된 암, 그렇다면 아무 부작용 없이 받을 수 있는 표적암까지 추가하시면 보험료가 34,740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암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혈관 질환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집에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질환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준비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병원 갈 때는 배가 아파서 갔더니 배에 용종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 아파서 갔더니 뭐 혹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팔이 아파서 갔더니 석회가 꼈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수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실 우리가 백내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백내장 많이 하는 백내장 수술부터,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모를 위험에 자주 발생하는 용종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제가 혈관 질환하고 수술비를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직 그러시면 시청자님 남편분이 40대 초반이시면 자녀분들 혹시 네. 있으신가요? 예, 저희 애 2명 있어요. 아, 그러면 아직 10대시죠? 8살, 10살 2명 있어요. 아주 늦게 결혼하셨나 예. 보네요. 예. 그러시면 일단 보장은 실손보험, 암보험, 혈관하고 수술비 이 세 가지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자녀분이 어리다 보니까 사망보장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는
만약 남편이 혹시나 사망한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그래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1억은 아이들도 있고. 예, 1억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네. 요즘 물가를 반영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남편이 없으면 시청자님께서 일을 하셔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적어도 3억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혼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까지는 사망 보장을 받고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망과 연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보험은 한 달에 27만 1,900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보험을 어떻게 뭐 여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이 아파서만 병원 가진 않아요. 사망이라는 건 큰 리스크고요. 더 큰 리스크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건데 반드시 보험과 사망, 노후는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적어도 20년을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장이 사망이 아니고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 내서는 내 노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30만 원대는 준비하셔야지만 내가 노후에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장은 20년만 납입을 하시다가 시청자님 남편 만약 퇴직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60대 중반, 65세 정도까지 했으면 바라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60대 초반. 요즘은 조기 은퇴하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 65세로 가정했을 때 20년을 납입하시고 3년을 거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 납입 보험료는 6천만 원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이제 바꿔서 사망보장이 아닌 연금으로 개시한다면 4,9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6,500만 원 돈을 내고 65세에 4,90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그 차액은 한 1,600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23년간 3억이라는 보장을요. 1,600만 원의 돈으로 월로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6만 원이라는 돈으로 3억을 보장받으시는 거고요. 65세의 연금으로 4,900을 받으신 다음에 이 보장을 연금으로 계속 받으실지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받기가 힘든 보험이니까요. 꼭 필요한 실손보험,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 그리고 내 노후, 또 갑자기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우리 남편분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겨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쉽게 걸리는 네. 질병들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좋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정리를 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렇게 네. 세분화해서 들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기본이 되는 실비랑 통합 보장으로 2개 묶어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망 보장이랑 연금까지 넣어드렸거든요. 네, 남편분께서 무슨 일이 있으시거나 또 은퇴하시면은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 방송 끝나고 또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한 보험의 확인을 원하시거나 나도 이제 연금 준비 좀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